하원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바이든의 2조 달러 규모의 지출 법안을 이번 주 중에 표결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1조 7,500억 달러로 줄이자라고 얘기됐던 그 빌드 백 베터 법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나은 재건 법안. 이게 원래는 1조 7,500억 달러로 줄이겠다. 바이든이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런데 은근슬쩍 AP통신을 비롯해서 여러 매체에서 1조 8,500억 달러라는 표현들이 슬금슬금 나오더니 이제는 2조 달러 이런 표현들이 이제 슬그머니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점 은근히 이제 가격표를 올리려고 하는 이 꼼수를 좀 부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겉으로 내건 숫자는 1조 7,500억일지는 모르나 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결국에는 이게 2조가 아니라 뭐 4조, 5조까지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스테니 호이어 이분인데요. 연방 하원에서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분입니다. 이 스테니 호이어 하원 의원이 하원 지도부는 늦어도 금요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조 바이든 대통령의 2조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법을 최종 통과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올림해서 2조라고 이야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들 민주당 안에 지금 내부 기류 자체가 왜 이렇게 돈을 조금 쓰려고 하느냐, 더 써야 된다, 최대한 더 써야 된다라는 기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의식을 해서 이제 이렇게 숫자를 부풀려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이 바이든이 추진하고 있는 더 나은 재건법안이라는 것 자체는 틀 자체가 굉장히 많은 돈을 쓰게끔 되어져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10년 동안 쓴다 그러면 분명히 5조는 써야 될 것인데 그런데 2년에 줄여가지고 쓰는 것처럼 이렇게 기간을 단축해 놓는 식으로 해서 1조 7,500억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건 전에 저희가 설명을 좀 해드렸었습니다. 2년쯤 지난 다음에 아직까지도 그때도 민주당이 계속 집권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때 가서 이걸 연장하겠다. 그러니까 각각의 그 예산 항목마다 법안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예산 항목들에 대한 법안에서 지금은 2023년 말까지만 하겠다라고 통과를 시켜놓고 그때 가가지고 야 이거 지금 더 연장하자 이런 식으로 그때 가서 다시 연장을 추진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조가 넘는 돈이 쓰이게 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법안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악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물 쓰듯이 정부가 돈을 쓰려고 하는 더더군다나 이것이 당장 어떤 효과를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게 순전히 말도 안 되는 사회지출 법안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린 뉴딜 정책에 이게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이든의 이번에 그 더 나은 재건 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는 연방정부 혜택 프로그램 그리고 기후변화 계획을 위한 예산만 5,500억이 들어가 있다. 1조 7,500억이라고 이야기하는 중에 5,500억 달러는 연방정부 혜택 프로그램하고 기후변화 계획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게 저희가 지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 105억 달러, 105억 달러도 작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105억 달러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불체자들한테 들어갑니다. 그런 예산들이 지금 잡혀져 있는 것이죠. 호이오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오늘, 그러니까 수요일에는 토론의 대부분이 더 나은 재건이 빌드 백 베터 법안에 대한 토론이 될 것이다. 그리고 빠르면은 목요일, 그러니까 빠르면 내일 표결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이게 최종 통과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이것이 훨씬 더 큰 액수로 이야기가 됐던 것이었죠. 그랬던 것을 바이든이 반으로 이제 반토막 내서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그 줄인 내용에 대해서 하원에서 다시 통과를 시켜서 상원으로 보내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상원에서 그것을 다시 받아서 이걸 통과시킬지 말지에 대한 논의가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것은 정상적인 표결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상원에서 이게 만약에 진짜 법안으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60표를 얻어야 통과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예산 조정 방식, 화해 방식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그냥 51표만 되면은 통과되게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50명이 똘똘 뭉치면 50명 표에다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 표 더 얹어줘가지고 51표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강하게 가로막고 있었던 게 조만친 상원의원이었죠. 이 조만친 상원의원이 이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었으나 저희가 조금은 예상했던 대로 일단 민주당에서 이걸 통과시키러 당론을 다 정하면 그러면 자신은 거기에 따를 것이다 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악시오스 같은 매체에서는 지난주에 이런 보도를 했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중에다 이만한 돈을 풀게 되면 그럼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심각한데 여기에다가 더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게끔 만드는 이런 자금이 투자가 되면 이것은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안 좋다. 미국의 경제 자체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해서 끝까지 반대할 것으로 보도를 했었습니다만은 폴리티코가 오늘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은 이 만친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나는 타이밍을 맡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 법을 통과시킬지에 대해서 결정권이 나한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나는 괜찮다. 우리가 투표하려 한다면 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자 이거 표결에 붙여가지고 통과시킵시다. 라고 민주당 쪽에서 당론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면 본인은 그냥 따라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민주당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는 건 저희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곧 이것이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중에 그 하원에서 이제 통과를 시키게 되면 지금 어쩌면은 금요일도 넘겨서 토요일 날 통과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번 주엔 통과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다음 주에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추수감사 연휴는 집에 가서 편하게 쉬고 싶다라는 거죠. 그 전에 통과시켜 놓고 놀러 가겠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렇게 통과시키고 나면 추수감사 한 주 지나고 난 다음에 11월 마지막 주, 12월 첫째 주부터는 이제 상원에서 토론이 시작이 되겠죠. 토론이라는 것은 일정 시간 또 공화당에서 계속 반대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크리스마스 때쯤 돼야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토론이 좀 더 길어지게 되면은 어쩌면은 올해를 넘기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올해를 넘기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미 초당적으로 만들었던 그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 어제 서명까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 서명까지 다 맞춰놨기 때문에 그것과 한 세트인 이 더 나은 재건 법안 이것은 좀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데 이제 저희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크리스마스 전에는 통과가 될 것이다라는 게 저희가 하고 있는 예상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이렇게 끝내겠다. 이거는 민주당 쪽에서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특별히 보이지 않습니다. 참 갑갑하긴 하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 국회의원 숫자가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죠. 이래서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잘 뽑아야 된다는 얘기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척 슈머 상원 원내 총무는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더 나은 재건 법안을 크리스마스 전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9월 달에 통과시키려고 했던 것이 지금 크리스마스 때까지 지금 이제 늦춰지게 되는 그리고 그나마 이제 액수도 원래는 이제 3조 달러를 이야기했던 그런 거였는데 그거를 지금 1조 7,500억으로 좀 반토막을 낸 절반으로 반토막을 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다. 공화당 측에서 거부하고 반대해온 그런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다라고 평가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 세금을 올리는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금 제도의 이제 개편이 벌어지게 되는데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이제 세금 부담이 올라가게 되는 부분, 인플레이션의 어떤 그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서민 경제에 어려운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더 가중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고요. 불법 체류자들한테 지원금 주는 정부 혜택을 주는 이런 불필요한 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 당장 아무런 효과를 낼 수 없으면서 무작정 돈을 퍼부어야 되는 그린 뉴딜 정책들의 기후 변화 정책 이런 것들에 지금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라는 점들. 그리고 이제
복지 예산을 늘려놓은 부분들, 이 복지 예산이라는 건 한번 늘려놓게 되면은 다시 줄인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한번 늘려놨다가 줄이려고 하면은 국민들이 반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들은 차기 정부에도 굉장한 부담을 주게 되는 그런 악영향을 남기게 될 것이다. 과연 이 위기를 미국 경제가 제대로 잘 파헤쳐 나갈 수 있을지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저희가 추억이라고 하니까 좀 웃기는데 하여간 그 당시의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결국 상황들이 이렇게 되면은요, 인건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하면 결국에는 기업들이 미국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 일자리들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미국 경제 일자리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이제 이어질 것으로 그것까지도 예측이 되는 부분들이죠. 인프라스트럭처가 좋아지면 기업들이 안 떠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정치계에서는 하고 있으나 그건 정치권에서나 나올 수 있는 바보 같은 이야기이고요.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돈은 들어가지만 효과는 천천히 시납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정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말씀 드립니다.